자, 그럼 다음은 기본적인 벡터의 연산을 이용을 해서 벡터의 뺄셈을 해봅시다. 벡터 빼기 벡터. 그럼 또 새로운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벡터의 뺄셈은 처음부터 완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A에서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다. 그럼 벡터 A에다가 벡터 B에 역벡터를 더한다. 예, 아주 관점이 생각이 아주 괜찮죠. 자, 근데 벡터의 덧셈은 원조가 뭐라고 그랬죠? 삼각형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벡터의 뺄셈도 삼각형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벡터 A가 벡터 B에 아이고 뭐가죠? 꼬리를 물고 있죠. 근데 어 역벡터 역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B 벡터. 그래서 이제 중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벡터 A에다가 벡터 B의 역벡터를 더한 거니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거죠. 그죠? 뺀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삼각형법이 원조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좀 부차적인 거 평형사 변형법. 우선 이제 두 벡터의 꼬리를 일치시킨 다음에 역벡터. 그러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래서 두 벡터 이용해서 평형사 변형을 그린다. 그럼 평형사 변형에 뭐? 대각선. 그러면 이게 벡터 A하고 벡터 B의 역벡터를 더한 거니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게 되겠죠. 자꾸 삑사리가 나요. 자, 어,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코사인 제이 법칙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은 뭐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든 그러면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예, 그 공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는 지금처럼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배의 AB 코사인 파이 이렇게. 근데 역시나 이 곡도 잘 안 쓰는 게 이제 파이가 뭐 0도 40 30도 60도 뭐 45도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한 각도인 경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 써먹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자동차가 북쪽으로 20km 간 다음에 여기서 방향을 이제 북서쪽 60도 방향으로 35.0km 더 갔대요. 자, 그러면은, 이때, 그럼 북쪽으로 간 것을 벡터 A, 북서쪽으로 간 것을 벡터 B라고 하면은 벡터 A하고 벡터 B를 더한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전체 그러니까 변이 합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 크기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게 평형사변형법이었으면 다이렉트로 바로 나왔을 텐데 아까 배웠던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암튼 자 그럼 여기서 뚜뚜뚜뚜뚜뚜뚜 해주면은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건 너무 원초적이고 코사인 제이 법칙 이용해 보면은 그럼 이제 그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 각을 세타. 자 그러면 코사인 제이 법칙 이용해 보면은 r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근데 세타하고 파이하고 어떤 관계냐면은 아니 세타하고 파이하고 더하면은 서로 180도인 그런 관계죠. 자 그럼 벡터 A의 크기가 20.0km 벡터 B의 크기가 35.0km 마이너스 2배의 벡터 B의 크기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 다음에 세타는 파이가 60.0도니까 180도 빼기 60.0도 하면은 120도.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48.2k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합벡터가 y축으로부터 몇 도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각도 베타를 구해봐라 이거예요. 각도 베타를. 그러면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만 쓰니까 그럼 사인 법칙이 서운해하겠죠? 예, 사인 법칙 써봅시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사인 베타분의 그럼 이제 베타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 게 벡터 B의 크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세타에다가 사인 취한 거 사인 세타하고 마주보고 있는 게 합벡터 R 벡터죠. 그럼 여기서 우리 그러면 사인 베타는 R분의 B 사인 세타니까 그럼 역함수 취해주면은 베타는 사인의 역함수 R분의 B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의 역함수 R 대신에 48.2km B 대신에 35.0km 세타 대신에 120도 이렇게 대입해주고 역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베타가 38.9도가 나옵니다. 사인의 역함수인 경우에는 뭐 양수면은 뭐 1사분면 2사분면 근데 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거니까 90도보다 뭐 작거나 크거나 얘는 뭐 90도보다 작은 게 그림상으로 명백하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38.9도 이렇게 쓰면 돼요. 빠박쌤이 이렇게 푸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벡터의 기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면은 이와 같이 이게 제가 푸니까 쉬워 보이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뭐 뭔가 지금 복선이 있는 거지만 좋은 방법이 그럼 있다는 얘기겠죠.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 벡터의 해석각적 표시예요. 벡터의 해석각적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는 걸 도입을 해서 벡터의 성분을 표시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우선 2차원 평면을 봅시다. 그래서 벡터 A가 있어요. 벡터 A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 해주면은 그러면은 벡터 A는 x축 방향의 벡터 뭐 이걸 ax 벡터라고 그러고 y축 방향의 벡터 얘를 ay 벡터 이 두 벡터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ax 벡터는 이게 크기가
AX예요. 근데 여기다가 ihat이라는 벡터를 도입해요. ihat. 얘는 크기가 1이에요. 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 위에다가 하살표 대신에 이렇게 모자를 씌워줘요. hat. 그래서 I had. 제가 그래서 그렇게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를 씌워주면은 이제 단위 벡터 크기가 2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약속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AX 벡터하고 IH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만 곱해주면 돼요. 그 스칼라가 AX죠. 그러니까 AX라는 그러니까 AX 벡터는 AX 곱하기 IS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같은 논리로 여기가 AY 벡터의 크기가 AY,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를 JS라고 하면 AY 벡터는 AY JS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네들을 AX 벡터하고 AY 벡터를 더해주면은 그러면 벡터 A가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어, 그리고 약간의 그 극좌표 개념을 사용한다고 치면, 어, 원점에서부터 벡터 A의 그 머리까지의 거리, 그게 벡터 A의 크기죠. 그게 바로 벡터 A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X축 방향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증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삼각함수 이용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a분의 ax가 되고 요 길이가 ax니까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용하면은 a분의 ay 요 길이가 ay니까 따라서 ax는 a 코사인 세타 ay는 a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 공식이. 또는 이제 이 공식은 앞에 a를 맨 앞에 놓고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i해 더하기 사인 세타 j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많은 문제들을 풀 때 아주 자주 쓰여요.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그냥 이 공식을 아예 암기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2차원 벡터일 때 얘기해요. 2차원 벡터일 때. 이 공식을 아예 암기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때 이제 아유 자꾸 가려가지고 이때 AX를 벡터 A의 X 성분, AY를 벡터 A의 Y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2차원 이제 3차원이면 그때는 이제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K햇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K햇도 이제 크기가 1인 벡터. 그래서 이제 AZ 벡터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러니까 AX 벡터가 AXI였고 AY 벡터가 AYJ였고 그러면 AZ 벡터는 AZKL 이런 같은 논리로 그래서 벡터 A는 AX 벡터, AI 벡터, AZ 벡터 이 세 개를 더한 거다. 이때 AZ가 바로 벡터 A의 Z 성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성분별로 표시하는 거 이거를 벡터의 해석학적 표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벡터의 기하학적 표시보다 뭐 단위 벡터 들어가고 해서 처음만 좀 어려웠지. 나중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두 벡터가 같다. 그러면 아까 뭐 평행이동 해가지고 꼬리를 맞추려고 했는데 머리까지 맞췄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냥 예, 벡터 같다는 건 X성분끼리, Y성분끼리, Z성분끼리 끼리끼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벡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벡터를 더할 때 아까 뭐 원전은 삼각형법이고 뭐 부차적으로 뭐 평행사변법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유 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두 벡터를 더한다. X성분끼리 더하고 Y성분끼리 더하고 역시 Z성분끼리 더하고 끼리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스칼라를 벡터하고 스칼라를 곱할 때도 뭐 스칼라가 양수면 뭐 원래 벡터와 같은 방향, 음수면 반대 방향.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벡터의 해석학적 표시의 경우에는 그냥 X성분에다가 Y성분에다가 Z성분에다가 각각 스칼라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벡터의 뺄셈도 X성분끼리 빼고 Y성분끼리 빼고 Z성분끼리 빼고 끼리끼리 빼고 예. 엄청 쉬워졌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 한번 숫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죠. 자, 두 벡터의 합을 더하래. 그러면은 뭐 암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 벡터 A는 2.0i hat, 2.0j hat, 벡터 B는 2.0i hat, 마이너스 4.0j hat. 그럼 둘을 더하래요. 그럼 끼리끼리 더해주면 돼요. 2.0 더하기 2.0은 4.0. 2.0 더하기 마이너스 4.0은 마이너스 2.0.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히 R벡터라고 하고 시키지 않았지만 R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루트 4.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0의 제곱.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보면 4.5m. 그 다음에 각도는 R벡터가 X축하고 이루는 각도. 탄젠트의 역함수, X성분분의 Y성분. 자, 계산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27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 R벡터가 이게 X성분이 4.0 Y성분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뚜뚜뚜뚜뚜뚜 하면은 R벡터가 이 방향이죠. 사사분면이네. 사사분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도. 예,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의 뜻은 그 반시계 방향으로 잰 거다. 아니 시계 방향으로 잰 거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 360도를 더해서 더해가지고 333도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해석학적 표시 이제 숫자를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이 연습이 이거 한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벡터가 3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벡터가 15i-, 30j-, 12k-. 두 번째 벡터는 23i-, 마이너스 14j-, 마이너스 5.0k-. 세 번째 벡터는 마이너스 13i-, 플러스 15j-. k-는 없네요. z 성분은 없네요. 자, 그래서 더해준다. 그럼 다 더해주면은 끼리끼리 15 더하기 23 빼기 13이니까 25. 그 다음은 31. 12 빼기 오면은 7. 7.0. 자, 역시 시키지 않았지만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은 루트 X성분의 제곱, Y성분의 제곱, 3차원 벡터니까 Z성분의 제곱까지. 자, 그러면은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40cm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방향은 이제 이 경우에는 3차원이니까 이제 방향 코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할란다. 자, 한 번만 더. 자, 보면은 어, 남동쪽으로 25.0km 갔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동북쪽 60.0도 방향으로 40.0km를 걸어갔다. 그럼 이런 경우 핫벡터는 이거죠. 핫벡터는 이건데 어, 자, 그러면 이거를 그 벡터의 이제 기하학적 표시가 아니고 벡터의 해석학적 표시로 앞서서 비슷한 문제를 벡터의 기하학적 표시로 풀었는데 그거 어려웠다고 했죠. 계산이 복잡했다. 한번 그럼 벡터의 해석학적 표시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A 벡터가 아까 말했죠. 어, A 코사인 세타 I 햇 플러스 A 사인 세타 J 햇. 이 공식 되게 많이 쓴다고요. 예, 지금 씁니다. 자, 벡터 A의 크기가 25.0km, 코사인 세타가 여기 이제 남동쪽이니까 여기 45.0도인데 그러면 세타에다가 45.0도 대입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45.0은 0도는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5.0도를 대입해야 돼요. I 햇 A가 25.0 코사인 아니고 사인 마이너스 45.0도 J해. 그래서 벡터 A를 해석적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자, 벡터 B는 크기가 40.0이고 각도는 지금 이제 방향을 틀었잖아요. 각도 60.0도. 근데 60.0도는 그 반시계 방향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60.0도 대입하면 되겠고 I에 그다음에 40.0 사인 60.0도 J햇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답만 얘기 드리자면 37.7 I햇 더하기 17.0 J햇 뭐 단위는 뭐 킬로미터 그러니까 X 방향으로 30.7km 간 거고 Y 방향으로 17.0km 간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해도 되고 뭐 그동안 시키지 않았지만 해왔던 거 크기 그래서 R은 루트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41.3km 원점에서부터 그냥 쭉 41.3km 직진한 걸로 볼 수 있고 각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각도는 이제 그 요각 X축과 이루는 각도죠. 그래서 각도는 탄젠트 역함수 X 성분분의 Y 성분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계산기 두드려 보면 24.2도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문제에서 벡터를 구하시오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 X 성분이 얼마고 Y 성분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과 크기가 얼마고 방향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빠박쌤이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제 다른 곳 같으면 여기서 벡터는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야심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막 여기저기 벡터에 관한 내용 흩어져 있는 거 모아서 설명하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일부분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건데 가져왔어요. 이번에 뭐냐면 벡터하고 벡터를 우리가 더해도 받고 빼기도 해봤죠. 예, 이제는 곱해요. 벡터하고 벡터를 곱하는데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곱, 그거를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요. 또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부르고, 저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것도 역시 이제 우선 시작은 벡터의 기하학적 표시.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A 벡터가 B 벡터 있는데 이제 두 벡터의 꼬리를 일치시켜 놨을 때 두 벡터 사이각의 세타라고 하면은 어, A 도트 B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의 사이각 세타의 코사인 취한 거. 이렇게 정의가 돼요. 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벡터 벡터 A에다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그 그림자 투영, 영어로는 프로젝션, 어, 반대로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이제 벡터 B에다가 이제 빛을 비춰서 이제 벡터 A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곱한 거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건 좀 너무나 어려운 얘기고 자,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A 도트 B는 AB 코사인 스타니까 자연스럽게 어,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분 법칙도 성립하고요. 그 다음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그러니까 두 벡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3번은 이제 그거 이제 특수한 경우죠. 자기 자신과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니까 앞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뒤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0도 그러면 A 제곱이 나오겠죠. 자 다시 그 그러니까 두 벡터가 평행하면 그러면 그냥 그때는 그냥 평행하다는 말도 180 세타가 180도인 것도 평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별하려고 0도는 평행하다고 그러고 180도는 반평행하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행, 패러렐, 반평행, 엔타이 패러렐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A 루트 B는 플러스 마이너스 AB가 돼요. 평행한 경우에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직한 경우죠. 예. 코사인 90도면은 0이니까.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가 0이 되면은 두 벡터는 서로 수직한 거예요. 수직. 자, 그 다음, 이 도트 프로덕트 한 거를 미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분도 어차피 이것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곱해져 있는 것에 미분이다.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반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그 미분 공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똑같이 도트 프로덕트도 예, 그 큰 맥락에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이런 식으로 예,
어쩌다 쓸 수도 있어요. 시간에서 미분하는 거. 시간이 아니라 하여튼 도트 프로덕트를 한 거를 미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벡터의 그 기하학적 표시였고요. 그 벡터의 해석학적 표시 관점에서 할 건데, 우선 빌드업으로 단위 벡터들끼리 i의, j의, k의끼리 우선 그들끼리의 리그. 그래서 i의 도트 i의 하면은 자기 자신이니까 i의는 단위 벡터 크기가 1, 뒤에 것도 크기가 1, 그리고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0도. 그래서 1이 돼요. 그래서 i의 도트 i의, j의 도트 j의, k의 도트 k의는 1입니다. 그러면 i의 도트 j의는 그러면은 i의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고 j의는 y축 방향의 단위 벡터고, 그러니까 둘 사이 각은 90도죠. 서로 수직하죠. 수직. 그러니까 0이 돼요. i의 또 j의, j의 또 k의, k 또 i의 교환 법칙 쓰면은 아무튼 다 0이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 A하고 벡터 B를 도트 프로덕트를 해봅시다. 자, 그럼 벡터 A는 X 성분이 AX, Y 성분이 AY, Z 성분이 AZ. 벡터 B는 X 성분이 BX, Y 성분이 BY, Z 성분이 BZ. 그럼 A 도트 B 해주면은, 아이고, 결과만 지금 보여줬는데, 예, 벡터 A, 벡터 B. 그래서 배분 법칙을 이용을 해요. 그럼 배분 법칙 이용하면은 3차원 벡터라고 하면은 3, 3은 9, 9 쌍이 있는데 그 9쌍 중에 6쌍이 0이 돼요. 그리고 3쌍만 살아남아요. 3쌍은 요렇게 요 3쌍만 살아남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AX, BX, I 도트 I AY, BY, J의 도트 J, AZ, BZ, K의 도트 K. 근데 그 단위 벡터 같은 것끼리 자기 자신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 1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도트 B는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 그러니까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Z 성분끼리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은 그게 도트 프로덕트가 된다라는 거죠.